오늘은 디스코드에서 NFT 보유를 확인하고 보유자 방에 입장하는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테스트를 위해서 디스코드 버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눌러서 들어오는 거예요. 입장 전에 테스트 계정의 디스코드 상태고요. 아무것도 없죠. 버튼을 누르시면 웹이 뜨거나 디스코드가 직접 뜰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계정으로 입장할지가 중요하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문제 중에 모터버스였나?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떤 건 버스가 아닌가 봐요. 저는 계속 버스라고 선택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아마 사람인지 확인하는 문제도 나중에 점점 어려워져서 사람도 풀 수 없을지도 몰라요. 방에 입장한 상태고요. 일반 방이랑 시작 인증 방이 보이죠. 시작 인증 방은 대화는 할 수 없고요. 그냥 기능을 구현한 버튼들만 있습니다. 누르면 동작하는 거요. 지금 한번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이건 저게 토글 버튼이라 한번 누르면 켜지고 한번 누르면 꺼지고인데 제가 보드를 계속 껐다 켰다 하다 보니까 꺼진 상태인지 켜진 상태인지 잘 모르는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눌렀을 때 숫자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숫자가 늘어나야 서버에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눌러서 숫자가 늘어나는 상태고요. 왼쪽에 보시면 회원방이라고 방이 하나 더 생겼죠. 회원이 되는 권한을 얻은 거예요. 권한 얻은 건 어디서 확인하냐면요. 오른쪽에 멤버 리스트가 보이거든요. 그걸 클릭하시면 그 회원이 가진 권한들이 표시됩니다. 관리자는 그 권한을 또 지울 수도 있어요. 지우는 버튼이 따로 나와요. 이 부분은 단순 권한 얻는 기능을 확인한 거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NFT를 검사해야겠죠. 다시 시작 인증방으로 가서요. 거기 가시면 지갑을 연동할 수 있는 버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들을 보니까 멋있게 만들 수도 있나 본데 저는 일단 글자로 썼어요. 파란색 글씨를 누르시면 디스코드에서 창이 뜹니다. 이때 필요한 권한이란 게 디스코드의 회원 번호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권한만 요구하시면 되고요. 이 페이지는 리다이렉트 링크라고 디스코드에서 인증 기능을 설정할 때 이 페이지를 등록할 수 있어요. 그걸 등록해 놓으면 이제 인증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 페이지로 오게 됩니다. 이 페이지로 오게 될 때 주소 끝부분에 코드라고 키를 하나 줍니다. 그걸 가지고 유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키는 일회용이라 한 번만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사용할 땐 거부됩니다. UI에서 흐릿하게 표시는 했지만 유저의 이름을 얻어냈습니다. 유저의 정보를 얻어냈기 때문에 이제 지갑만 연동하면 이 유저의 아이디랑 지갑의 주소를 연결시킬 수 있어요. 지갑 로그인이 끝나면 지갑의 주소를 얻어온 게 화면에 보이죠. 이제 제 DB에 이 회원의 아이디랑 지갑 주소를 저장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웹페이지에서 지갑과 디스코드 계정의 연결은 끝났고요. 이제 디스코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연동한 계정은 NFT가 많은 계정이었고요. 지금 보시면 방이 두 가지가 더 생겼습니다. NFT 한 개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방과 이제 많이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분리했는데 그게 둘 다 들어간 거예요. 방이 보이니까 안에 들어가서 채팅도 할 수 있겠죠. 이거 만드는 강좌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료로는 돌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웹페이지랑 DB는 어떻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웹서버 저게 필요합니다. 디스코드 봇을 돌려야 되는데 Node.js로 돌려야 돼요. 싸게 하는 방법은 카페24에 간단한 서버가 있습니다. 월 5,000원 정도면 되고요. 집에서 장비로 돌리고 싶다 싶으시면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거 사서 돌리면 될 것 같아요. 이 뒤로는 제가 이 기능을 만드는데 삽질했던 걸 요약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땐 엄청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삽질 조금 하고 끝날 줄 알았죠. 몇 주 전에 간단하게 디스코드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들었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건 슬래시 커맨드라는 걸 이용하는데 지금 회고하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인증기랑 아무 관련이 없었어요. 애초에 디스코드에서 키보드로 뭔가를 입력해서 얻어내는 게 없잖아요. 사실 이때 당시엔 디스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뭐 서버라든가 채널이라든가 이런 거요. 지갑 연동을 웹에서만 할 수 있고요. 디스코드 회원 정보도 웹까지 가져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OAuth2라는 걸 열심히 봤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OAuth를 이용해서 리다이렉트 링크를 타고 코드라는 걸 받아서 회원 정보까지는 얻을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회원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원래 사용하던 지갑 로그인 기능을 이용해서 회원 정보와 지갑 주소를 둘이 저장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DB까지는 저장을 했어요. 자, 이제 방 입장 권한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삽질이 시작됩니다. 제 프로젝트가 노드 14로 동작해요. 그런데 디스코드 봇은 노드 16 이상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 동시에 한 컴퓨터에 띄워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신나게 도커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 배우다 알게 된 사실인데 제 프로젝트가 16에서 동작해요. 분명히 예전엔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문제없이 동작하더라고요. 아마 클레이튼의 카버가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지금은 또 정상적으로 동작해요. 그래서 도커를 한 중간쯤 배우다가 접고 노드 16으로 또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제가 사용하는 카페24 서버랑 디스코드 봇 서버를 같이 돌리면 되는데 서버 용도가 다르니까 두 개를 분리해보자 해서 분리를 했죠. 이렇게 서버가 두 개가 되다 보니까 서버 두 개 간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신하는 코드가 또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발 순서상 잘못된 게 기능이 다 동작하는 상태에서 분리했어야 되는데 개발하면서 분리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양쪽 서버를 다 껐다 켰다 해야 되고요. 로그도 두 군데의 모드를 봐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애초에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분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부터는 개발 속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은 메시지 임베드라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 위쪽에서 보시면 슬래시 커맨드란 게 있잖아요. 저거랑은 동작이 달라요. 메시지 임베드라는 건 유저가 요청하지 않아도 미리 메시지를 띄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면 그 다음 액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인증하기 버튼이나 아니면 웹 링크를 제공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능의 동작 방식이 슬래시 커맨드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슬래시 커맨드 생각하면서 짰더니 그렇게 동작하지가 않았어요. 여기서 또 시간을 한참 보냅니다. 그 다음 롤이고요. 게임 이름 아니죠. 디스코드에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 등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쯤부터는 디스코드 UI에 적응하려고 많은 걸 삽질했어요. 디스코드 UI는 진짜 적응하기가 힘드네요. 설명 같은 건 잘 돼 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설정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롤을 뗐다 붙였다 하는 걸 익힐 수 있게 되었고요. 여기까지 오면 한 디스코드로 2주간 삽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디스코드에 그 캐시란 게 있습니다. 로컬 데이터를 읽어오는 건데 이게 잘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더라고요. 실패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또 한참 삽질을 하다가 캐시 못 쓰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패치라는 함수를 제공해 주거든요. 이걸 쓰면 await를 해야 돼요. 이게 잘 짜려면 캐시에 있으면 그걸 쓰고 없으면 패치로 간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 코딩하는 입장에선 그냥 다 통신하고 말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느리긴 한데 동작은 잘 되니까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해서 완료한 걸로 끝을 맺긴 하는데요. 이렇게 삽질했던 거 좀 정리해서 강좌로 만들면 좀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절차가 좀 많네요. 만들기 전에 찾아보면 어딘가 또 이런 봇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좀 드네요. 디스코드가 외부에서 만든 봇도 설치해서 쓸 수 있더라고요. 봇 서치 페이지고요. 보시면 인바이트라고 있죠. 재능 기부 같은 개념인지 아니면 수익 구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클레이튼에서도 직접 운영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드네요. 만약에 저런 서비스를 만든다고 치면 디스코드 방 그 주인이죠. 주인한테서는 디스코드 봇 키 정도 받고요. NFT 주소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설정 페이지 같은 거 하나 있어서 보유하고 있으면 어떤 권한을 주고요. 몇 개 더 있으면 어떤 권한을 주고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코딩 방법을 가르쳐 주기보다 그냥 봇을 만들고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비용상은 한 달에 5, 6천 원 정도면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 있으면 한 몇천 명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NFT가 없어졌을 때 그 권한을 회수하는 기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걸 하려면 클레이튼 네트워크를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 처리를 정식으로 했다간 난리 나고요. 그 장비만 해도 엄청 비싸거든요. 이걸 가볍게 처리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네요.